KBS 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어제 지수 랠리를 조정했던, 주도를 했던 IT 대형주가 오늘은 쉬어가고요. 그 밖에 조성 그리고 항공주가 급등하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77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도 520선 회복한 상태에서 오름폭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괜찮습니다. 어제 휴장하고 돌아온 일본 증시도 1%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중국 증시 역시 상승 출발한 이후로 오름폭을 조금 늘렸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만큼의 강한 상승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6.5포인트 오른 207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74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듯한 부담감으로 장 초반에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장중 2079포인트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3%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1,300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물량을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1,400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장 개인만이 매도하면서 1,100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중에서도 3거래일 만에 순매도가 집계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20포인트 돌파 이후에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3.3포인트 오른 52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2포인트 상승한 520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519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장중 522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모든 주요 이평선 상회하면서 오늘장 520포인트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은 매수 규모를 줄여가면서 매도로 흐름을 바꾼 모습입니다. 7억 원 소폭 팔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도 23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 초반에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4만 70전 하락한 1122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역의 환율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112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달러 매도가 나오면서 1122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에 진입하자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나온 데다가 결제 수요도 유입되면서 하단 라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환율은 1120원대 초반에 횡보 움직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조정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두산엔진이 오늘 상장 첫날인데요. 급등하면서 조선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엔진이 13.9%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과 SS조선해양도 2%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주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단연 업종지수로 봐도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3개월 만에 50만 원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2.6%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대한제강이 3% 급등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도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도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에 유력 후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도 관련주 급등하고 있는데요. 남강토건이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서한도 5%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대호 AL과 하이로코리아가 2%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종합 편성 채널 선정 수혜로 오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연예 매니지먼트 관련된 주가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스톰 ENF와 사마 네트워크스, IHQ가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IHQ가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KSR이 5%, 키이스트와 엠넷미디어가 2%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서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요.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건설 인수전을 다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1%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반면 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상선은 0.2%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엘리베이터는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 0.5% 이상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과거 흐름을 보면 1월달 지수 흐름은 전강 후약 장세를 보여왔는데요. 어제 사상 최고치를 썼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어떤 역사를 기록할지 지수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2부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빨리빨리 보내주신 종목들을 다 상담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2부 시간 도와주실 전문가는 밸류25의 심기현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628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104,00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중장기적인 진단 알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어요. 예, 뭐 지금 가격대에서 거의 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조금은 수익을 극대화보다는 조금 수익이 났을 때 좀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뭐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평가 손익이 또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큰 관점에서는 상당히 수익성은 좋게 개선이 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뭐 수익 조금은 손실 구간이지만은 조금 기다리셔갖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시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 하셔갖고 한 11만 5천 원대까지 하셔갖고 물량을 다 정리하시면서 조금은 나오셔갖고 2011년도 다시 한번 그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큰 폭의 개선이 되는 그런 업황 쪽으로 좀 갈아타시면서 그렇게 좀 따라가시는 투자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목 변경이 좀 낫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계 2위 디젤 엔진 제조업체 두산엔진이 오늘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시장의 관심을 한껏 받고 있고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두산엔진은 예, 공모가를 19,300원에 결정을 했었고 오늘 시초가를 22,350원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25,700원이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는 그 가격대인데요. 오늘 문의하신 분의 종목이고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두산엔진을 문의하신 분은 1628님이시고요. 24,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10% 중장기적인 진단 알고 싶다고 예, 문의를 하셨는데요. 내일 또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지금의 그 시세를 본다면 내일도 강한 장세를 연출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기업 자체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몇 년 동안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 그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또 세계적인 그 경쟁력 2위라는 그런 업체적인 그런 자리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그런 중공업들의 대기업들이 다 이 기업의 거래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공업들의 그런 발전이 곧 이 두산엔진에 성장과 연결이 돼 있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과의 그런 제휴를 통해 갖고 상당히 중국 수혜주로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그런 저가 엔진에 관련된 그런 기술력은 이 두산 엔진을 따라올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그 중국의 그런 중공업 시장의 성장은 곧 두산 엔진의 최대의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그 얼마 전에 실시했던 뭐 유상증자라든가 우리 사주에 대한 그런 물량들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서 변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런 시장에 지금 코스피가 오늘 이제 최대 상승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시장 흐름과 또한 맞물려 갖고 상당히 큰 폭의 시세를 냈는데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진입이 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8,000원 정도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면 그때는 그냥 욕심을 버리지 마시고 그냥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조금 조정을 받든가 아니면 더 날아간다면은 그때는 이제 위험 리스크 차원에서 조금은 그냥 두시는 그런 관망하시는 좀 자세로 조금은 그 위험 관리 리스크 투자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아토 봐드릴 텐데요. 아토를 9517님께서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8,200원입니다. 20% 들고 계신데 지금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문자를 주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오늘 5% 이상 오르고 있어요. 예, 그 아토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합병 그 시너지 효과가 201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그 예상 때문에 조금 주가가 이제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2011년도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뭐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합병 시너지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고점 부분 상당히 저항대가 많이 작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만 뚫는다면은 더욱더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비중 자체도 뭐 20%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셔갖고 지금 수익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수익 극대화를 노리셔갖고 2011년도 이 종목으로서 좀 많은 수익을 받아가시면 좀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11년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고 지금 당장 차익 실현하실 필요는 없겠다 하셨으니까요. 향후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시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휠라코리아 봐드리죠. 휠라코리아를 87,000원에 10% 갖고 계신 분 6138님이신데요. 주가가 자꾸 내려가서 손절하고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이 슐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수출 시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슐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그런 스포츠 그 업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력에서는 밀릴 수는 있지만은 뭐 차트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지지가 지금 이 선에서 73,000원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만약에 내려와서 깨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손절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아직까지는 좀 지지가 되고 있는 박스권 형태의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재차 상승을 하고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한다면은 충분히 주가는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손절보다는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어떻게 지지하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지지 라인의 강도에 따라 갖고 매매 패턴을 좀 바꾸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생명보험주들의 흐름도 괜찮죠? 동양생명이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1628님께서 11,7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중장기적인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예, 아까도 뭐 삼성생명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보험주들은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고 또 이미 시장은 이미 거진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구조를 떠 있고, 지금의 이런 생명보험주들은 서로의 고객들을 새로 창출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고객들을 이제 여기로 옮겼다 저기로 옮겼다 서로 고객들의 그런 탈바꿈만 있을 뿐이지 신규 고객들은 상출이 상당히 어려운 게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투자도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런 관심이 약간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동양생명 보험주 중에서도 최초 상장을 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 추세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험 업종 말고 조금은 금융 업종에서도 뭐 증권 업종이라든가 은행 업종,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가장 받을 수 있는 은행 업종과 그리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주식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 업종, 증권 업종으로 조금은 다시 한번 갈아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양생명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제넥신 보겠습니다. 제넥신을 16,000원에 30% 갖고 계신 분, 7364님이시고요. 목표가 알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꼭 좀 봐주십시오. 문제 남기셨어요. 예, 제넥신. 예,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 악화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연도에는 제약 업종이라든가 조금은 긍정적인 그런 업종으로서의 그런 변모를 업종 자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업황에 따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은 상당히 미래산업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적인 테마라든가 실적으로 턴아웃가 된다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은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2011년도는 뭐 뚜렷하게 그런 실적 개선이 아직은 뭐 보이기에는 워낙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아니면은 1분기까지라도 지켜본 다음에 2011년도에 그런 기업의 실적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매매 패턴을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매 패턴을 정하시는 것보다는 1분기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성광밴드 볼까요? 오늘 5%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죠. 성광밴드를 28,000원에 비중 10% 정도 담아서 거래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24,800원
한때니까 일단 좀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성광밴드는 4894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봐드리죠. 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된 상당히 우리나라도 2011년도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에 그런 제휴가 돼 있고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살아난다면은 충분히 이 성광밴드의 수익 개선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가장 또 강한 테마가 또 약간 금속에 관련된 그런 테마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오늘도 5% 지금 오르고 있지만은 이러한 테마성이 계속적으로 짙어진다면은 성광밴드의 주가도 크게 탄력을 받아갖고 정거점 부분인 28,000원까지도 충분히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뭐 손절이라든가 이런 매매 패턴보다는 조금은 긴 박스권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28,000원까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대호 PNC 우선주인데요. 대호 PNC 우선주를 1,52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예,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9766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손실이 좀 많이 나고 계시죠?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실적 개선이 아직은 뚜렷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우선주를 매입을 하셨습니다. 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양상이 큰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선주에 투자를 피하셔야 되는데 사실 기업의 펀더멘탈을 예측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익이 나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우선주는 거기에다가 변동성까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 종목으로서 피하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선주 투자를 지금이라도 뭐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시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라도 좀 선별을 하셔갖고 다른 안전한 투자로 좀 바꾸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더욱더 좋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중 적지 않으셨는데요.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서 이제 많이 오를 만한 종목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번에는 DMS 봐드릴 텐데요. 15,500원에 20% 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의하셨습니다. 오하나 7하나님이신데요. 손실폭이 꽤 크시거든요. 한 30% 정도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그 업황 자체가 작년에 조금은 안 좋고 또 실적이 조금은 불안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였는데 2011년도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다시 한번 업황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업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조금은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뭐 여기서 큰 폭의 업황 개선이 이루어지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작년만큼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살아난다면 이 기업의 주가라든가 펀더멘탈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그런 손절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한 손해 구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일매일 이 기업의 주가를 체크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조금은 뭐 한 일주일이라든가 2주일 이렇게 턴을 두셔갖고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면서 중장기적인 그런 여유로운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분위기를 전환해보는 차원에서 매수하고 싶다라는 의견 보내신 분 있으신데요. 기아차를 사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매수 가격 사게 된다면 얼마쯤 사보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문의를 하셨고요. 5494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기아차를 지금 시점에서 사보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천주를 말씀을 드리고 사실 5만 원대에서도 계속 추천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본다면은 2011년도에 실적 개선이 가장 뚜렷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오늘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물론 올랐지만은 그런 중국 시장이라든가 이러한 해외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유효한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사실 중국의 그런 자동차에 대한
그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지금의 중국의 그런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또 늘어난다면은 계속적으로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면 계속적으로 차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심리가 있기 때문에 기아차의 그런 횡보는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그 다른 업체들에서도 상당히 이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도 상당히 호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 지금 그 가격대의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시고 충분히 7만 원대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효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아차를 목표가 7만 원 주셨고요. 오늘 4%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장중 최고가가 5만 5천 원이었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축하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신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상담 못해드린 종목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래나노텍 문의하신 이하나88님께서 책 준다 그랬는데 아직 도착 안 했다고요. 우리 스텝이 보냈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5593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쳤고요.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봅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6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장중 최고가가 2077 정도 나왔었죠. 2084까지 오르면 예, 사상 최고치,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건데 이제 몇 포인트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기관의 매수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1,600억 원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봅니다. 코스닥 시장은 520선을 회복했고요. 지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17억 원, 237억 원 각각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연초부터 물가가 불안합니다. 일부 업체들은 해가 바뀌자 음료와 스낵 가격을 올리고 농수산물 값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네슬레는 1월 1일을 기해 전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 오뚜기는 지난달 23일 당면 가격을 17%나 올렸습니다. 다음 달에는 오리온 등 제과업체들이 초코파이 등 과자류 값을 7에서 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시금치, 오이 등 채소류와 어획량이 줄어든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다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 1일부터 평균 5.3% 인상됐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2년 4개월 만에 리터당 1,800원대로 올라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수 인상을 추진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기본급을 총 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54에서 65%로 확대됐습니다. 또 현재 호봉제를 적용하는 국립대 교원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해 일정 기간의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해 연봉별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에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존치 지역의 건축 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 내 뉴타운은 은평, 기름, 한남, 아현 등 모두 26곳으로 전체 지구의 34%가 존치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축법상 뉴타운 지구 내 존치 지역은 최대 3년간 건축 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장기적인 존치 지역 지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존치 지역의 건축 허가 제한 해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2.1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존치 지역에서 건축 허가 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13억 4천만 달러 늘어난 2,915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1년 사이 215억 8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한은은 기존 보유액의 운용 수익에 더해 엔화와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 외환 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화와 유로화 가치가 높아져 우리나라가 이들 통화로 보유한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입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증시전략센터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선정해봤습니다. 휴바이론 보내주신 하나하나7 하나님께 종목 상담 요청해주신 하나하나7 하나님께 드리겠고요. 오늘 상장된 종목인 두산 엔진을 문의하셨던 1628님께 성공 투자하시라고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1월 17일 서울경제TV에서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서울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유능한 전문가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 역시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